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썰톡이라는 코너로 진행하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 모셔서요. 심층 분석 진행합니다.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이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에서는 지난 24일 이 찰스 왕세자 및 맷 행콕 영국 보건복지장관도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국 정치권에 이 코로나19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이 총리까지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영국 총리 이름은 자, 1번 트럼프, 2번 보리스 존슨, 3번 아베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상당히 쉽죠. 한 분은 미국 대통령이고요. 한 분은 일본 총리입니다. 나머지 한 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여기까지 드리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자세하게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미국과 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글로벌 증시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마감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이 선방 좀 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반등을 보였고 특히나 이 연속 이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 특히나 연기금에서 오늘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네.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사실 종목별로 보시면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기준으로 사실 급등세를 보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사실 코스닥에서 특히 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왕창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토겐스탁을 계속 하지만 금요일에는 이제 트레이더 캐스팅이라는 네. 이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학숙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19 치료제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네, 역시 이야. 방송 그걸 실제로 생방송 네.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약간 아쉬움이 저도 좀 정말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지수 대응 전략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지수 대응 전략을 좀 얘기 드리자면 일단 코스피 월봉입니다. 지금 뭐 일봉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지금 월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점을 제가 1420포인트를 깰 가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1225까지도 한번 보자. 이랬는데 다행히 안 깼어요. 안 깨고 1439포인트 제 기억으로. 아, 맞네요. 1439포인트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지금 반등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외바닥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 중에는 사실 시초에는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밀려서 다시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흥분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흥분했다고 다들 뭐라 했던데 제가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좀 미안했는지 샀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의 대결에서 여기서 기관이 안 도와주면 이거 개인이 결국 또 패배한다. 네. 그럼 결국 그때 동학농민운동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운동에 적극적으로 기관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기관 연기금 이제 뭐 좀 많이 쐈죠. 많이 쏘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저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단발성일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지만 물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연기금이 매수하는 양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순매수는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금융투자인데 이 금융투자를 지금 3월 2일부터 보면 금융투자가 2조 4천억을 팔았고요. 네. 3월 초부터. 그럼 2월로 보자면 2월부터 지금 2월 말까지 보면 2조. 그 다음에 1월부터 볼게요. 1월부터 3월 30일까지는 9조 원을 팔았어요. 금융투자 이제 더 이상 못 팔지 않을까요? 저는 금융투자가 더 이상 팔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기관의 순매수와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 대결이 좀 벌어질 양상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잡았는데 이 다음 하락은 어디 포인트에서 오는지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 이슈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1800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약간 밀린 다음에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만 해도 코스닥은 급등했는데 코스피는 좀 밀렸죠. 근데 네. 언젠간 키 맞추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코스닥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주가 코스닥이 좀 몰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곧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이면 총선 관련주 그동안 너무 안 갔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잠잠했다가 총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면 코스닥 쪽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뿐이지 조금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키 맞추기 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코스닥의 비중을 더 실어서 진행하시는 건 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키 맞추기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 현재 노란통 메신저 별톡방 상담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노란통 메신저의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이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이 무료로 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984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파미셀, 이 매수가 25,500원 비중 15%입니다. 이 진단 관련주라는데 손절가, 이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 자체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특히나 이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파미셀 역시 이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3월 들어서 25일부터 초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2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파미셀 어떻게 좀 보세요? 자, 파미셀. 네. 저 상당히 똑똑하신 투자자분이시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단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25,500원이면은 약수익 네.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오늘 아마 따라가신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몇 년 전에 매수하신 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따라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파미셀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키트 원료 시약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수혜주예요. 네. 이 파미셀도.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움직였고요. 두 번째, 파미셀이 치료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가 난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오늘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급등세는 너무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용감하게 뛰어드셨다. 저는 이제 네. 용기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가격 때문에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는 다만 좀 비중을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한번 밀릴 때 다시 보자. 파미셀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젠 다음 제가 밀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중을 줄인 다음에 밑에서 추가로 담아서 20% 이상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이 21,100원 라인인데 21,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어디서 다시 잡으면 되냐면 19,000원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일단 한번 밀어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상승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종목 자체가 현재 보시면은 지금 현재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쫙쫙 밀릴 때 다시 덤벼서 비중을 좀 20% 정도 실어서 가시면은 좀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아주 약한 손절가를 21,100원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 매수 21,100원에서 비중 한 5%만 자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19,000원에서 추가로 10%더 담아서 가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목표가는 이 종목은 없습니다. 현재는. 5일선 따라 올라올 때까지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112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YN텍 매수가 9,640원, 비중 20%입니다. 이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여수산업공단 내 대표적인 이 폐기물 업체잖아요. 네. YN텍 조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8,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68% 상승한 모습 보였는데 YN텍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예전에 김보스타님께서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마찬가지고요. 저는 근데 YN텍이 이게 수혜주인데 사실 네. 코로나19 수혜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폐기물 관련주이긴 한데 산업 폐기물 이외에 지금 방역 그 다음에 방역 관련 물품들 이 네. 폐기물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혜주인데 이게 이제 수혜주라는 부각이 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볼 수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냐 비중 20%. 추가 매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종목에 20% 이상 담는 건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 YN텍도 마찬가지. YN텍 같은 경우 특히나 더 20%까지 이상 거기서 더 이상 담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9,500원까지 올라오면 좀 절반 정도 팔아준 다음에 다시 사자.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다가 한번 꺾일 때 다시 한번 밀릴 거기 때문에 밀릴 때 한번 올라올 때 매도하고 밀릴 때 추가로 매수의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본 전략. 그리고 이분이 이제 9,000원, 9,600원이에요. 그 매수가가 네. 9,600원인데 매수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매수가를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뭐 상대 법칙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약손절 하시더라도 비중을 줄인 다음에 밑에 다시 잡으면 수익 전환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비중에서 좀 더 줄여서 좀 더 밀릴 때 다시 사자. 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170님께서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이 매수가 28,100원 비중 20%입니다. 이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유가 자체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 이 저유가 즉 이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호재다라고 이제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가가 떨어질수록 한국전력은 좀 주가 자체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전력 오늘도 2% 넘게 상승했네요. 현재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까지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시려면 한 2년 들고 가신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전력이 이제 수혜를 본다. 유가가 싸졌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유가 가지고 그다음 발전하고 유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싸게 뭐 벌 수 있을게 뭐 싸게 원가가 쌀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 7, 8월에 전기세 인하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제라도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국민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현재 주려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도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또 전기세 요금 네. 이런 요금 같은 경우도 좀 인하 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보유하신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단기 반등은 한 21,000원까지 분명히 올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기서 더 밀려도 한국전력은 크게 밀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려면 올해 내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투자라면 저는 보유 오케이 찬성입니다. 근데 좀 나는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은 21,000원에서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로하님께서 주셨습니다. 호텔 신라 매수가 86,400원, 비중 40%입니다. 이 매수가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 여기에 역시도 코로나19 관련 영향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 시장이다 보니까 여행과 관련된 이런 이 분들이고 특히나 여행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산업과 이 여행 산업과 좀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이 경영자 이슈도 좀 있었었잖아요. 호텔 신라가 네, 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네. 면세점이 있다 안 되잖아요. 호텔 신라 지금 호텔 신라 같은 네. 경우는 뭐 호텔 사업보다 사실 면세 사업이 우선인데 면세고 뭐가 지금 뭐 사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네. 나가지 못하는데 아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지금 이제 상담 주신 분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멘트 이제 좀 상담 내용이 뭐냐면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중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근데 또 비중이 많으신데 비중 40%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이거 호텔 신라 저는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행이 이제 여행 산업 같은 경우는 반등 자체가 좀 많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산업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항공, 여행 이쪽인데 이쪽은 사실 요즘 언택트 트렌드라 그래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면세점 가서 봐야죠. 가서 봐서 사야 되고 물론 뭐 인터넷에서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려고 면세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는 뭐 나가기 힘들잖아요. 요즘 나갔다고 하면 예전에 여행 일정을 5박 6일로 잡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19박 20일로 잡아야 돼요. 일단 2주 격리니까. 네. 2주 격리 생각하고 여행 네.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여행 가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도하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지금 당장 매도하시고 차라리 절반을 치료제, 절반을 IT로 담으시면 이거 올라가면 훨씬 빨리 올라온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매도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아픈데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되고 오늘 보시면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에서도 빠지잖아요. 오늘 왜 빠지겠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입국자 전부 다 2주간 자가격리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텔 신라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입니다. 해외 선물 상담이네요. 이 37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채 10년물 매도가 가능할까요? 이 주요 매도 자리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골드를 비롯해서 이 국채, 현재 미국채 10년물도 뽑히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선 특히나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로 금리인데 더 떨어질 때도 없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앵커님께서 한번 미국채 10년물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뭐 살짝 초급등하다가 네. 살짝 밀렸어요. 살짝 일단 밀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급등.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약발이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를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좀 깔리면서 미국채가 정고점을 현재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매도라뇨.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요 매도 자리가 없어요. 매도하시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진짜 다 포기하고 매도 하나 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140-0.00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고 좀 끄시거든요. 네. 그거 거기까지 갔으면 또 여기 상담 주신 분 매도 못 하실걸요? 그렇게 급등하는데 어떻게 매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채 10년 보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현재 미국 금리 0%인데 네. 마이너스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은 더 반대이니까 금리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미지 영역까지 국채 가격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전혀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근데 단 양적 하나가 이제 세게 들어가고 채권, 미국 그 회사채, 그다음 CP, 미국 CP들을 미 연준에서 네. 사주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면 그때는 좀 국채가 밀릴 건데 지금 당장은 계획 발표하고 집행이 아직 하기 전인데 또 집행하고 있는 중간 단계까지도 그 효과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행 한참 하고 있을 때쯤에 국채 가격이 밀릴 거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를 보시는 게 낫다. 지금 미리 굳이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미국채 매도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